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변액 종신보험에 이어서 연금보험하고 유니버셜 보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우리 변액 연금보험이에요. 변액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사망 당시 적립금을 그대로 더해주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가산 지급 방법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변액 종신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적립금이 생기면 그걸로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확 늘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다면,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적립금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더해서 준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보험금에다가 적립금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한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변액 종신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기본 사망보험금이 얼마다,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이 얼마다, 최저 보증은 얼마까지 하기로 했다, 만약에 사망을 하면 얼마가 지급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망보험금에다가 적립금을 더한 것과 최저 보증을 비교해서 더 많은 걸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연금은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요. 그걸 재원으로 해서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신 방식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방법인데요. 연금이 개시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공시이율 적용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금을 납입을 쭉 하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운영을 했죠. 근데 연금이 개시가 딱 되면 얘를 일반 계정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일반 계정으로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만약에 운용 실적이 악화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개시 시점 이후에서는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이유는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연금 내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연금 개시하고도 한 20, 30년 연금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 물가 상승률 위험은 어떻게 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나는 손해를 봐도 좋으니까 그 뒤를 계속 연금으로 변액으로 운영을 해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액 연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계정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특별 계정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은 조금 곤란하지만 반대쪽에서 장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계속 해지할 수 있고 운용 수익이 좋다면 더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시험에는 반드시 공시이율형 연금만 운영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 두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너무나 극단적이니까 일부만 뭐 실적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 배당을 하더라도 뭐 최저연금은 보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인데요. 연금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GMDB는 해주죠.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장 금액을 만약에 GMDB를 해주게 되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얘는 저축성 보험이다라는 거에 이제 취지에 맞춰서 뭘 보장한다 그랬죠? 원금. 우리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시험에는 변액 종신보험하고 비교해서 기본보험료를 지급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기본보험금이 아니고 기납입보험료다. 밑에 공식은 간단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기로 했던 게 뭐냐면 계약자 적립금에다가 기본 사망보험금을 더한 거, 이걸 원래 지급을 하잖아요. 사망보험금으로. 그런데 그거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해서 큰 거를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기납입보험료는 지급하겠다, 이 개념이고요. 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인데요. GMAB죠. 이 GMAB도 일단 그 개념, 우리 얼마까지 보장을 해주냐고 한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죠. 역시 기납입보험료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 유지를 하게 되면 투자 실적하고 무관하게 연금 재원을 원금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는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미보증형도 가능하다.
이건 우리 GMDB하고 비교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최저 보증이라고 하는 건 보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최저 보증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소비자 단체에서 그 민원을 냈다 그랬죠. 뭐냐면 나는 비용을 안 내고 그다음에 보증을 안 받겠어요. 선택권을 주세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났냐면,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건 사회비용과 관련이 있으니 이건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가자. 그래서 GMDB는 고객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GMAB는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연금 지급 시점에 그 고객, 선택을 하신 고객님이 생존해 계실 거고 그분이 선택한 거니까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에서 선택을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되지 않는 미보증형, 이 경우에는 보증 비용을 내가 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죠. 나는 내고 보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보증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비용 안 내고 나중에 보증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미보증형으로 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GMDB는 선택할 수 없고 GMAB는 선택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중도 해지 또는 GMAB를 미보증한 경우, 그러니까 해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제1보험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급해드리는 것이 연금 개시가 안 됐으니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 사망보험금은 GMDB가 되니까 최소 얼마까지는 보증하는 거예요. 기납입보험료, 원금은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이 개시가 되는 제2보험기간에는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우리가 GMAB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증, 우리가 나는 안 받겠어요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면, 보증형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제1보험기간에는 GMDB로, 제2보험기간에는 GMAB로 기납입보험료까지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보험을, 변액연금보험을 이렇게 표현하죠. 중도 해지만 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없는 변액보험이다. 왜냐하면 앞뒤로 GMDB의 형태든 GMAB 형태든 기납입보험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거나 미보증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하셔야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증 기능이 강화된 형태가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기본적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GMD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GMAB 같은 경우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밑에 보면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최저 보증 기능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간에 두 가지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죠. 첫째, 해지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보증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해지하거나 미보증형인 경우에는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 요거 틀린 지문이고요.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연금보험의 특징 한번 볼게요.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까지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 GMAB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는 공시이율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안정적인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공시이율형과, 나는 뒤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고 싶어요. 특별 계정에서 계속 운영하는 변액연금형,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공시이율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밑에 보면 연금 개시 이후에 변액연금형으로는 운영될 수 없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추가 납입이라든지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렇게 납입의 유연성이 부여된 상품, 원래 이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같은 경우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거를 변액 연금에 추가한 이런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기타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 변액 종신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변동이 되죠.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최저 보증하고요. 어디까지 보증하죠? 기납입 보험료까지. 우리 해지환급금은 최저 보증을 하나요? 안 하죠.
예,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계약자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운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장하고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운용의 형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런 특별 계정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얘랑 항상 같이 나오는 지문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펀드 변경 당연히 가능하고요. 연십 이외 한도 내에서 허락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수수료는 부과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부과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쟁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선택 특약을 조립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요건이 부합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역시 비과세 혜택이 부여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해지 환급금은 월 1회 계산되어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해지 환급금은 그때그때의 평가 금액으로 해지하죠. 그러니까 월 1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계산하고요. 그리고 1개월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가평가로 변동된다가 맞는 지문이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변액연금보험의 우리 보장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을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드린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왜 매일 변동하죠? 우리 지금 계약자 적립금은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일 변동하는 거고요. 앞에서 공부하셨던 변액 종신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라는 걸로 보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걔는 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월 바뀌죠. 왜요? 우리가 가입한 일시납보험의 보험 기간이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변동한다. 헷갈리도록 변액 종신을 매일이라고 한다거나 변액연금을 매월이라고 한다거나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거나 구자당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본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도 최근에는 존재하는데, 어쨌든 GMDB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은 해드리고요.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로 만약에 보증을 선택한 경우라면 기납입보험료로 GMAB 가능하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변액연금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 저축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GMDB는 기납입보험료로 가능하죠. 틀렸고요. 연금보험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GMAB 보증형인 거죠. 기납입보험료는 2천만 원이고요. 연금 지급 시 계약자 적립금은 3,5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GMAB는 기납입보험료까지 해주지만 지금 상황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립금이 많은 상황이죠. 그럼 이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얼마예요? 계약자 적립금 3,500만 원이다. 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요거는 뭐 변액 종신하고 동일한 거고요. 사망보험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저축성 보험이지만 어쨌든 사망보험금은 지급하고 최저 보증, 우리 GMDB가 되겠죠. 기납입보험료까지 최저 보증은 하고요. 특정 장애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기능, 우리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한 질병 이런 걸로 몇 %였죠? 50%. 50%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기능이 부여됐어요.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변액연금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없는 게 일반적이고, 롱텀 케어, 뇌출혈 이런 특정 질병인 경우에도 원래 납입 면제가 돼야 되는데 없다. 요 얘기고요. 밑에 보면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확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조항이 있다, 없다. 네, 틀린 지문이고요. 자, 다음에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예시하는 건데,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어차피 목적 자체가 저축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 환급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규제하지 않으면 회사별로 다 각각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제시를 하면서
고객이 오해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뭐 제일 좋았던 그 기간만 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불가능하지만 10% 수익이 났을 때로 제시를 하게 되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상치는 되게 높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통일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1% 손해가 난 걸 가정하고요. 두 번째, 평균 공시이율. 보험회사들의 모아놓은 평균 공시이율하고요.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이렇게 세 가지로 공시를 하도록, 예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공시이율은 2.5%고요. 평균 공시이율의 1.5배는 3.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세 가지의 조건은 그냥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 1.5배를 예를 들면 뭐 2배, 뭐 3배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내고 있고 숫자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2.5%, 3.75% 잘 기억해 주시고, 평균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해서 산정하고요. 직전 12개월간의 보험회사의 평균 공시이율을 공시를 해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과 함께 순수익률을 같이 예시하도록 하고 있다. 요 조항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변액연금이 우리 지금 수익률 0%예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제시를 했다고 할게요. 0%이면 지금 현재 투자 수익은 0%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나 본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본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우리 비용이 있어요. 첫 번째,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펀드가 이제 운용되려면 판매한 사람 우리 보험회사고요. 운용하는 사람 자산운용사고요. 그 다음에 돈 맡아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신탁회사가 있고요. 일반 사무관리 처리해주는 사무관리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보험회사에는 운영보수라는 이름으로, 자산운용회사에는 투자 1인보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신탁회사에는 수탁보수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에는 일반 사무관리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운영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이 펀드 특별 계정의 운용에 관련된 비용이 무조건 빠지고요. 두 번째, 최저 보증을 선택하셨으면 최저 보증 비용을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수익이 0%면 들어온 보험료에서 일단은 펀드 운용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최저 보증에 관련된 비용, 이게 빠지니까 이 빠진 걸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본전이 아니고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투자 수익률은 우리 펀드의 운용 수익률이라면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한 진짜 순수한 수익률, 이걸 우리가 순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라. 요게 이제 요 개념이에요. 밑에 보면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예시할 수 있다. 아니요. 둘 다 예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순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투자 수익에서 두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내야 되는 비용. 첫 번째, 최저 보증과 관련된 비용을 빼줘야 되고요. 두 번째, 펀드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공시이율 때문이다. 공시이율하고 아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비용 두 가지죠. 최저 보증 비용, 펀드 운용 비용,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인데요.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마이너스 1%를 가정했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도 마이너스인데다가 여기에서 지금 최저 보증이나 펀드 운용 관련 비용을 빼면 지금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건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서 운용되는 금액이 계속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 환급률은 감소하겠고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2.5 또는 3.75 수익이 난다. 그러면 비용을 공제하고도 수익이 나면 특별 계정의 운용은 계속 커지는 거고, 만약에 비용만큼 수익이 났다면 본전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계약 체결 비용이나 이런 사업비에 관련된 비용들이 점점 삼각되면서 줄어들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 운용 성과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해지 환급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유니버셜 보험은 글자 그대로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유로운 납입, 그래서 납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납입 중지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시 입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중도 인출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스톱 종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 때나 수시 입출할 수 있는 요 기능은 은행의 기능이고 특별 계정으로 운영해서 펀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증권의 기능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보험의 기능이니까 한 상품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보험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밑에 보면 적립금을 활용한 자금 이체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유니버셜 기능 상품의 특징은 아니죠. 그래서 자금 이체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유니버셜이 아닌 상품도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유니버셜의 어떤 독특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보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는 3개 이외에 요 기능이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상품은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VUL이라고 하는데 VUL 보장형, 보장성 보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VUL 적립형에서 저축성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변액 종신하고 성격이 비슷하고요. 다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사망 보장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도 있는 반면에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일시납 추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를 공제했죠? 위험보험료를 공제했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해서 수익을 높이려는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 밑에 VUL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변액 연금과 동일한 가산 지급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VUL 보장형은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 보장성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MDB를 하게 되면 기본 보험금으로 GMDB가 되고요. 밑에 적립형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주 목적이에요. 저축성 상품이라는 거예요. GMDB가 될 때 얼마까지 되냐면 저축성이니까 기납입 보험료까지 보증을 해준다. 비교해 주시고 VUL 보장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변액 종신처럼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사용해서 변동보험금을 운용하는 이런 상품이 있고 또 하나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그럼 일시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때 최저보증은 3개 중에 큰 거. 그래서 가입금액하고 적립금의 일정 비율하고 기납입보험료 비교해서 그중에 큰 거를 지급하는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VUL 적립형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하고 똑같이 가산 지급 방법을 사용해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적립금이 매일매일 변동되니까 매일매일 변동되는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적립형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적립형은 기납입보험료, 보장형은 기본보험금 구별을 잘 해주시고 특징 한번 볼게요.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도 인출 기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이 중도 인출은 그냥 글자 그대로 중도 인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대출로 본다. 대출은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중도 인출은 안 갚아도 돼요. 또 하나, 이 중도 인출은 감액으로 본다. 감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인출을 하면 그 금액만큼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그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보험료 100만 원 냈을 때 보장 금액이 5억 원 든다고 가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면 그 금액만큼 보장이 확 줄어드는 거. 이걸 우리가 감액이라고 하는데 중도 인출은 인출하더라도 보장 금액이 줄지 않아요. 예를 들면 1억 원 사망 보장, 그럼 1억 원 다 줘요. 다만 1억 원을 지급할 때 중도 인출한 그 금액, 절대 금액을 빼고 주거든요. 제가 500만 원 인출했으면 1억 중에서 9,5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장 금액이 감액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이 감액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순수한 인출이다.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인출의 기준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예요. 이거를 뭐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 뭐 바꿔서 많이 내거든요. 뭐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 틀린 거고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얘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에요. 순수한 인출이고요. 수수료만 내면 가능한 것이고, 계약자 적립금은 인출을 했으니까 그 돈만큼 감소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동반된다. 대출이 아니니까 원리금 상환 의무는 없고요. 중도 인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와 어느 한도에서 인출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보험료 납입 기간의 자율성인데요. 일단 의무 납입 기간은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짧게 있는데, 의무 납입 기간만 지나면 납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더 납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납입 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기 납입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을 중지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납입이 중지가 된다. 그러면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게 공제해야 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떡하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갖고 와요. 이걸 우리가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고요. 뒤쪽에서 언급을 제가 드릴 거예요. 위험보험료, 사업비, 수수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보험료가 안 들어오는데, 보험료에서 원래 공제해야 되는데 어디서 공제해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를 하고요. 만약에 해지 환급금에서 이걸 이제 더 이상 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어요. 월세를 못 내요. 그럼 바로 내보내지 않죠. 어떻게 해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를 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보증금도 다 끝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끝나요. 얘기해 줘야 되죠. 다음 달에 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달에도 안 내면 이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해지 환급금에서 이런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증금에서 이렇게 깔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공제하지 못한다, 충당하지 못한다, 이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번 달까지 안 되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험에서는 납입 최고, 독촉이 되겠죠. 그래서 독촉을 하고, 만약에 납입 최고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해지 처리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보험료 입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최고 같은 거 안 한다, 또는 납입 최고 같은 거 없이 바로 해지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기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죠. 사망보험금은 GMDB, 그래서 우리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험금까지, 그 다음에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까지 최저보증하고요.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본인이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이고, 운용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GMDB 해주고요.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죠. 뭐는 안 되죠.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고요. 펀드 변경 가능하고요. 수수료 부과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 안 받는 게 일반적이고, 선택 특약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고요. 연금 전환 특약도 활용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 비과세 되고요. 요건 이제 일반적인 보험과 동일하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유납입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특약은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 구조는 두 가지로 나뉘겠죠. 보장형과 그 다음에 적립형 나눌 건데, 보장형도 다시 두 개로 나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하는 것이 있고, 변동보험금 없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먼저 이제 적립형이에요. 적립형은 변액 연금하고 동일하게 가산 지급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보증해 주고요. 기본사망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기본사망보험금은 비례하거나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없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증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보증을 하고, 적립형은 가산지급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 주석이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문제 보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지 않죠. 다른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문도 챙겨주시고. 자, 보장형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변액 종신하고 똑같이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이런 구조. 이때 이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럼 우리 일시납보험은 보험기간 몇 달짜리, 얼마짜리 보험 가입해요? 한 달짜리. 그러면 변동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월 변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보험금은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은 최저보증, GMDB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두 번째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뭘 차감하죠? 위험보험료를 차감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두 번째예요. 그럼 얘는 지금 아까 세 가지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거 이거를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하고요. 그럼 얘는 우리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이런 걸 사용 안 했으니까 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변동하죠. 예,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GMDB는 기본 보험금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초과 적립금이 발생하면 일시납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뭘 높이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예,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는 뭐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첫째, 해지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하고요. 최저보증 하나요? 안 하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다.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고요. 보장형은 특정 장애 시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겠죠. 왜? 보장형이니까. 그런데 적립형은 없는 것이 일반적일 거고요.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동일하게 가정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지금 현재 2.5%,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지금 현재 3.75%고요.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1%를 가정하게 되면 해지 환급률은 계속 감소할 거고 2.5%나 3.75%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거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기 납입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보험 기간은 이제 종신이기 때문에 종신 자유납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짧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기 납입 원칙이잖아요. 짧으면 안 되겠죠. 이런 지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산 운용 원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